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두 모자의 행동이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사정을 봐주고 그만큼 베풀어줬으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이혼을 선택했어요. 황당한 건 아직까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깝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짐까지 풀어놓고 남편과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한 행동에 당황스러워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시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같이 다녀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사의 말 때문에 우울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거실로 나오게 되었죠. 웃으면서 치킨을 뜯고 있던 시모는 저보고 같이 앉아서 먹자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되자 눈치가 보였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는 내가 봐주면 되잖아. 네가 불편해하지 않게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된다. 없는 듯이 지낼 테니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말을 하셔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랑도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잦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우울증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단 같이 지내는 게 회복하는 데 좋다곤 했다지만 이 방법은 되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와서 지금 힘들다는데 이렇게까지 냉정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 지내는 건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있겠니?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여기 있는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해줄 테니 우리 좋게 지낼 수 없을까? 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좀 하자.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오죽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되레 저에게 큰소리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시모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예 눌러붙을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고집으로 당분간만 지켜보기로 했는데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저와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에 크게 실망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과 따로 집 밖에 있을 때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집안 꼴을 봐봐. 저게 사람 사는 집이야? 처음에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애도 봐준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 요즘엔 먹기만 하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으시잖아. 딱 한 달 지났어. 1년도 아닌 한 달이라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시면 본인이 먹은 것 정도는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애 키우는 집이면 깔끔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된 게 전보다 더 심해졌어? 아휴, 그만 좀 해라. 얼마나 지저분해졌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정부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 그래서 집안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요양이 필요해서? 음식 먹은 봉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어머님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세탁기 한번 안 돌리고 도대체 왜 씻지는 않으시는 건데?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알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놓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일주일 내로 당장 나가시라고 당신이 말씀드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함께 사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건 해야지. 도대체 저게 무슨 민폐야? 저것도 다 우울증에서 오는 거라고.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우리랑 함께 사는 게 편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불편하면 저러겠어? 전에 살던 집도 며칠 전에 처분돼서 지금 갈 데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도 잘 알지? 혼자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고. 웃기고 있네. 어머님이 외로우셔서 지금 저러시는 걸로 보여? 아버님이 왜 세상 떠나셨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어머님이 아버님을 하도 못살게 굴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몰라? 어머님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성격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때 술만 먹으면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아버님과 얼굴만 마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형편없는 남자 만나서 나이 들어서도 궁상맞게 살아야 된다고 평생 힘들게 일만 해오신 아버님한테 욕을 퍼부었을 때 견디지 못해 집 밖으로 나가셨다가 사고가 난 거 몰라? 그 일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완전 가면 쓴 두 얼굴이라고. 솔직히 어머님이 우울증 걸렸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일을 뭐하러 꺼내?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속으론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좀 이해해주면서 살아. 아니, 난 더 이상 이해 못 해주겠어. 서로 잘해도 모자랄 판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당장 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려. 저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지금 권리 주장하는 거야?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네.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게 편한 줄 알아? 지긋지긋하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집이 돼지우리 마냥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안꼴이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시모는 우울증이 아니라 시부가 떠난 뒤 입이 근질거리고 괴롭힐 사람이 없어져서 저희 집에 온 걸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점점 더 안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시모는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번 달 안으로 집 알아보셔서 그만 나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길래 나가라는 거니? 나도 이 집에 살면서 마음 편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내칠 수가 있는 거니? 너희들 좀 전에 나갔다 오더니 싸우고 들어온 거야? 네,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돼지우리지? 저도 정말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봐드리겠어요. 어머님은 우울증이라면서 왜 약은 건들지도 않으세요? 저 약봉지들 보세요. 타놓기만 하지 한 번도 먹은 흔적은 없잖아요. 우울증은 그냥 하는 말이고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며느리 집에서 살고 싶어 우울증 핑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만 좀 하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지금 저 모습이 정상인 것 같아? 우울증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인 것 같이 보여도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 당신이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달라고 했잖아.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게 더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얼굴 붉히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러는 게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거 몰라? 당신이 근처로 집 알아봐 드려. 이게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보네. 예,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내 성격 몰라서 그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니? 너는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마누라한테 찍소리 못해서 잡혀 살기나 하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붙어 살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어느 시애미가 며느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니? 막 나가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작은 방에 있던 시모의 짐을 챙겨 거실 밖으로 전부 꺼내 놓았어요. 막무가내인 시모와 제 편이 아닌 남편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효자 아들 평생 끼고 살라며 남편의 옷들도 전부 거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얼굴을 붉히면서 저를 막아섰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더는 두 모자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남편과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분노한 저를 말렸고 저는 두 모자의 짐을 거실 밖으로 전부 빼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벨소리에 잠깐 동안 흥분이 가라앉게 된 저는 연락이 온 번호를 보게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숨을 고른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낮에 전화 통화를 하지 늦은 저녁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데 예고도 없이 전화가 와서 느낌이 좋지 않아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 집과 친정의 거리가 꽤 먼 편인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두 모자도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곤 뒤따라 오려 하길래 집 정리하고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모자와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보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뒤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돼서 몇 달간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쉬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다행히 뇌출혈이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엄마 곁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며칠 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아빠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워낙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아빠랑 둘이서 장사하시던 식당을 떠나고 싶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한 곳에 계셨지만 워낙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몸에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를 집으로 모신 뒤 두 모자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당분간 저희 엄마를 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집에서 나가기 싫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으면 제가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셔야죠. 일방적으로 저만 희생하는 건 아니죠. 아까 전화통화로 이 사람한테 대충 설명했지만 저희 엄마가 몇 달간 허리 때문에 누워만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서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어머님은 혼자서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으면 제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노력해야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사돈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나도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가 좀 이해해주고 넓게 생각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니까.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좀 잘 좀 지내자.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족 일이라면 양팔 걷고 나서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엄마가 못하는 건 내가 뒤에서 또 챙겨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는 거다. 글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겠지. 서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같이 잘해야 되는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가 부탁한 걸 잘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전처럼 똑같이 행동하겠니? 그나저나 사부인께서 앞으로 2달 정도 요양을 해야 된다고? 2달에서 3달간 화장실을 제외하곤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대요.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척추 압박 골절까지 생겨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가 봐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허리를 자주 반복해서 쓰니까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좀 쉬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허리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남편한테 설명한 뒤 회복하는 시간 동안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남편이 시모와 대화가 끝났다면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시모가 예전에 요양시설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를 보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니 남보단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도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진 거라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신 거였고 화가 났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하게 된 거였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 방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불편함 없이 같이 지낼 수 있긴 했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모가 간호를 잘해주냐고 여쭤봤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필 엄마가 다치셨을 때 일이 한창 바쁜 시기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서 일이 바쁜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곤 부장님께서 반차를 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부장님이 반차를 내주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었죠. 엄마가 항상 저에게 두 모자가 잘 챙겨준다고 했지만 뭔가 느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시에 집에 발을 들인 순간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 방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중이어야 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아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지켜봤는데 그때 시모가 누워있는 저희 엄마의 얼굴에 생선 대가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시모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손은 멀쩡하잖아요. 다 발라먹긴 했는데 잘 보면 뜯어먹을 게 몇 군데 보일 겁니다. 일단 그걸로 욕이나 좀 하세요. 엄마, 그래도 살도 없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장모님 얼굴에 던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닐 텐데. 사돈이 그럴 성격인 것 같아? 멀리 지방에서 지내는데 괜히 사돈 때문에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러 바치겠어? 그러는 순간 내가 며느리 가만둘 것 같아? 사돈, 상황 파악 잘하세요. 그리고 너는 어두육미라는 말도 모르니? 생선은 몸보다 머리가 맛있는 법이야. 뭐 하세요? 옆에 떨어진 조기머리 마저 뜯지 않고 이 집에서 사는 거 눈치 보여 죽겠는데 사돈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하필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 주식으로 돈을 다 말아먹어서 오갈 데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사돈 평간호나 하고 앉아있으니. 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 처분한 걸로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큰돈 좀 만져보겠다고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전부 다 날렸잖아요. 엄마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몰래 가지고 있던 돈 전부 다 쏟아 부은 거 알죠? 카드론까지 받아서 그 사람이 알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요. 장모님, 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희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만 보려 하지 말고 어머님 손주도 생각을 하셔야죠. 니들이 인간이야? 내 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딸 등골이나 빼먹으려 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조용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모는 밥풀이 묻어있던 밥숟가락을 들더니 저희 엄마의 입술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눈이 돌아버려 문을 활짝 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거실로 끌고 나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머리털을 전부 다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불시에 나타나자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잠깐 동안 당황하더니 시모가 살려달라는 말에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말리려 하길래 시모를 패대기 친 뒤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난리를 치자 두 모자는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제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파지더라고요. 저 또한 엄마의 입술 주위에 묻어있는 밥풀과 옆에 떨어져 있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모자를 절대로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를 안정시켜드린 뒤 집안에 있던 두 모자의 물건들을 전부 다 빼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두 모자가 급하게 도망을 치는 바람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는지 제가 집어던진 신발을 주워 신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말을 붙이려 하길래 현관문 앞에 있던 우산으로 남편을 향해 휘두르면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좀 전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달려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제가 들었던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 오갈 데가 없다며 집을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정을 봐달라고 하길래 다리를 잡고 있던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했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어요. 두 모자 행동을 어느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 몰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까지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재산 분할 중 제가 받을 위자료를 포함해서 더 받아낸 뒤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어떠한 접근도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생활고에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적이 있었는지 두 모자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남편이 시모를 밀치면서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상당히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어요. 경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시모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카드론 대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모가 사고로 인해 경추 손상 전신마비까지 와버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죠.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땅을 쳤지만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부부 생활이 시모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시부가 집을 뛰쳐나가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모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지금쯤 땅을 치고 있겠죠.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인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단 배려와 평화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라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약간 속물처럼 보였죠. 시동생을 뒷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민감한 문제라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는데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돈 얘기를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말수가 확 줄어들더니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려고 들어왔다길래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선 굳이 설명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우, 아주버님, 너무 열을 올리신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형님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화낼 문제예요? 이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제 밑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잘 벌길래 이 사람 난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말을 아꼈던 거구나.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동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돈벌이가 동서한테 중요한 이유가 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개인 집안 문제를 동서가 알아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세세히 묻지 않는 게 예의지. 내가 대충 알기론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냈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닐 땐 형님보다 많이 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라는 거잖아. 서방님이 벌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적은 돈이라도 용돈벌이로 하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가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 무슨 날인진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가 꿍에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손윗동서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몇 마디 붙이니 한동안 말수가 없었던 동서는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말이 많아졌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이 용돈 받은 걸로 음식값 지불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 낼게요. 대신 그 전에 형님한테 빌붙어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네.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 또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좋은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잖아. 그 말이 뭐겠어? 형님네가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 내가 형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 파악하고 입조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으로 했나 보죠.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넘어가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오래간만에 동서 얼굴도 보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했던 거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은 없는 거야? 동서 능력 된다면서. 한번 들어갈 회사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안 그럼 또 퇴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후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형님의 딱 10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들어가려고 신중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그래도 여자로서 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형님과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칠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내가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재수씨가 월 800만 원 벌었었고 잘 나갔던 건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져요. 또다시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도중에 충격을 받았던 건 저에게 100도 못 벌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터진 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간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는데 한 번 흥분한 동서를 좀처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친 말을 뱉어대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뒤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줬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던지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해야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게 했어요. 저만 나쁜 년 되고 가족들 전부 형님 편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번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걸 꼭 비교해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동서가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80만 원 번다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아. 살면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한테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많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적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용돈도 쓸 정도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 동서 집안이야. 원래 좀 살았으니까 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실수 한 번에 상대방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둬. 그거야 형님 생각이죠. 저는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왔었고 뭐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럴 바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예요. 할 말 끝났으면 먼저 자리로 가볼게요. 동서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런 동서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인 제가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동서는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된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1억 써 넣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좀 서두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저도 마냥 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앞에 앉아있는 형님이 저를 백수 취급하면서 형님보다 못한 급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다니려고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면서 충고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형님이나 남들 눈치 보면서 사세요.
제가 왜 남들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저 형님네랑 자리 만들게 되면 참석 안 하려고요. 차라리 따로 자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 바엔 따로 만나는 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도 모르시겠죠? 재수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얘기했으면 재수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했던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형,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 먹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서방님, 이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방님이 동서편을 들어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백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 일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주는데 당연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으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잔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던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정말 집안 싸움 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재수 씨를 감싸고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재수 씨 편을 들어줘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저희 편에선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서운해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앞으로 식사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거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머머머, 잘 됐네. 저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정말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전부 영 끊어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 이번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머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만 지내요. 어머님도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용돈 타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당신도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나와.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월급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나와. 나도 정말 더러웠는데 이참에 잘 됐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 형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불만 많았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바로 대사 처리해줘.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서방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엄연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데 서방님 월급만 올려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고 월급도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잖아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는데 어떻게 서방님 월급만 올려줄 수 있겠어요? 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배가 불러서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가지고 갈 거고 퇴사하는 순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 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로 돌아왔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편하게만 다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달 주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그날 일할 만큼 날수 계산해서 월급 주고 급여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동선의 부부와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길래 일단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싹둑 잘라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모든 걸 끊어내버리면 너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요? 잘난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 번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가족들 연 끊게 만들어놨으면 동서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야죠. 아, 그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 채용하는 게 좋겠다며 다른 회사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형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다른 회사 알아봤는데 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준다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
최대한 맞춰보려 했는데 제가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며 생산직에서 대기업 월급을 바란다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시간 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끝났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하겠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을 못한 것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당장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칼에 거절하면 저희 다 굶어 죽어요. 동서가 책임진다며. 이미 우리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만 돌아가. 아버님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저희 부부는 동서네와 시부모님한테 조금의 미련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결국 저희가 주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세후 800만 원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아마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냉전 한 푼 주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봐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겠죠. 시댁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네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내만내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집 불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 몸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더니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통증이 왔었고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어쩌다 가끔 그러면 대충 넘어갔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받게 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이미 난소암 2기로 접어든 상태였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와줬어요. 제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의사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시모가 제일 심각하게 여겼던 건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궁저출과 암 제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뭐든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었죠. 결국 저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길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다 보니 시모가 이런 저에게 불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한테 앞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손자는 앞으로 평생 안아볼 수 없을 텐데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나 또한 손녀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너한테 손자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몸이 안 좋아진 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하필 암도 난소암이 뭐니? 다른 암도 많은데 참 안타깝구나. 너희들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 나는 불행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천적으로 너의 그 몸뚱어리가 하자가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니? 그래,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아들 손자를 원했었는데 자궁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원해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두 분이서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암을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부모는 제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여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6번 정도 받아왔는데 다행히 몸에 남아있던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돌봐주시던 엄마는 제 몸만 신경 쓰라면서 많은 걸 도와주셨지만 매번 병원으로 찾아온 시모는 남편과 언제 이혼할 거냐는 말밖에 하지 않길래
서운했던 저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내 아들 인생 너 때문에 더 이상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곧 퇴원한다면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넘어가는데 이제는 결정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직까지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 없어요. 하은이도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그이랑 이혼하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 집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가 필요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들도 원하지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자궁이 없는 네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병자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에 불쌍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속마음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오늘 내 아들 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퇴원을 해도 지금의 불행이 바뀌는 건 아니잖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하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라. 이혼 서류는 내가 대신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다. 어머님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이혼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결국 너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릴 거다. 시모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저에겐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놓았으면서 시모에게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는 저만 바라보겠다고 했으면서 시모에게는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언성을 높이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우울한데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이 흐르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남편이 연락도 없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늘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일? 당신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야? 난 도통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도대체 뭔데 그래? 당신이 나와 나눈 대화랑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너무 다르던데? 나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어머님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며? 당신 본심이 뭐야? 나랑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야 돼? 그거? 난 또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랑 하도 이혼하라고 닥달을 내서 입 아프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충 얘기했던 것 뿐이야. 내가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이제 곧 있으면 퇴원 예정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님이 태원이 가까울수록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데 당신이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확실하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태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매끄럽지가 못해 계속 집안에 분열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게 부탁했어요. 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돌아갔고 저는 퇴원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와주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돼주었던 대학 동문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병문안도 몇 번 와줘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줬었던 친구가 생각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일이 많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문자 한 통을 남겨놨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준 친구 덕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퇴원하면 얼굴 한번 보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밥 한 끼 하자면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제야 퇴원이 실감이 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퇴원하는 거라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퇴원할 거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지 않아서 제 얼굴을 보면 많이 놀라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려 했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제 딸의 목소리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차를 세워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집 건물 뒤쪽으로 뛰어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뒷문을 두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저를 보며 서럽게 울면서 달려온 제 딸을 품에 안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밖으로 내쫓았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말부터가 충격이라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긴 뒤 앞문으로 급하게 뛰어가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만한 광경은 온몸이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내 대학 동문 이내와 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후 연놈들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연놈의 사진 촬영을 도왔던 사진기사가 촬영을 계속 진행할 거냐는 말에 무슨 촬영이냐고 물어보니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제 뒤에 서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사진작가의 말에 경악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들어봐야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에 대해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고 당신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둘의 사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둘이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였냐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은이를 내치고 50일 촬영을 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도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문안 왔었잖아. 그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도 대충은 알고 있지? 이 사람도 전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암 투병하다 숨을 거뒀었잖아.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이 사람이 당신 병문안 왔을 때 몇 번 얼굴 보게 되면서 잔잔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았을 때 술 한잔 했었어. 서로의 아픔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술을 꽤 오래 마셨는데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자리까지 가지게 됐었는데 딱 한 번의 실수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였고 출산까지 했던 건데 당신이 오늘 오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여기에서 50일 촬영은 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하은이가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길래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나도 당신을 좋게 보내고 싶지.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 몰래 둘이 눈 맞아서 이런 일까지 꾸며? 내 저택에서 내 딸을 내치고 50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곧 태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 딸 좀 잘 보살펴달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분간 일도 시기로 했었다며. 내 병간호 해주려고 휴직계 냈었다면서 그게 전부 다 전염 뱃속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였니?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만 살고 싶었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내한테 씨를 뿌린 거야? 나도 원했던 거야. 전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도 몇 년간 힘들었었고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았고 이 사람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 솔직히 너는 완치 판정받고 태어난다지만 껍데기만 여자지 더 이상 여자 구실을 못하잖니? 시부모님이랑 이 사람이 원하는 아들 못 낳아주잖아. 나는 대신 낳아줬고 새 와이프 새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너랑은 대우 자체가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는 너 삶 찾아서 떠나. 이 사람 집안에서 너를 거부하는데 굳이 붙어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마당이 이뻐서 50일 촬영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미 내 집에서 살림까지 차렸으니까 너는 그냥 위자료 받고 갈 길 가라. 나한테도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연놈들의 추악한 행동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남편과 대학 동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려쳐 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사진작가는 문제가 커질까봐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작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경찰들이 마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한바탕 주먹질을 당한 남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대학 동문 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 한 움큼 뜯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경찰들 옆에 붙어서 저희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속이 끓어오른 아빠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몽둥이를 주워들어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고, 저희 엄마도 또다시 대학 동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말리면서 중재를 하는 동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낫지 않은 아랫배에서 통증이 시작돼 벤치에 앉아 두 연놈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소리치자 남편도 저에게 큰 소리치면서 자기가 저희 아빠에게 맞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데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막말을 주고받은 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애도 못 가지는 네가 여자냐?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손녀딸 안겨줘서 눈치 보여 힘들었는데 자궁까지 드러냈으면 알아서 이혼도장 찍어야지. 눈치 없이 어딜 붙어 있으려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남은 인생 안 걸린 너한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주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지. 병자 떠안고 맨날 안 좋은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 좋아하시네.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뭘 잘났다고 노려보고 있어? 그동안 이혼 안 해주고 너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모르잖아. 암이 재발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너는 곧 죽을 테고, 그럼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내게 될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산보다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선이라고 서둘러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길이잖아?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이혼하고 나도 소송 걸어서 내 인생 피해본 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거야.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지긋지긋했던 우리 관계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말리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남편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 분노를 분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쏟아낸 뒤 침을 뱉어버린 뒤 법정에서 보자며 등을 돌렸는데, 얼굴에 침을 맞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들을 강하게 밀친 뒤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돌발 상황이 터져 버렸네요.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세워져 있던 농기구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남편이 저만 바라보며 달려들다가 바닥에 있던 농기구를 조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로 밟게 됨과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얼굴을 감싸며 뒹굴었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갈고리에 넘어져 눈에 찔려버리는 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경찰들은 남편을 경찰차에 급하게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도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저희 가족은 어질러진 집을 정리한 뒤 대문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어요. 이 문제로 차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저희 가족은 두 연놈들을 상대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 쪽 손을 들어줬어요. 암투병이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출산한 건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건 본인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고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아들을 가졌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인생 2번 안 그럴까요? 애꾸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고 살겠어요.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이 먹여 살려야겠죠. 그년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지금 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이 되지 않아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제대로 된 복수 같아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